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역대 선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홍성군수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전망해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청양 지역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 등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대 선거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지난 홍성군수 선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직인 김석환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후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역대 7차례 홍성 군수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 당선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진영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선 1기 자민련 이종군 후보가 당선됐고 2기 무소속 이상선 후보와 3기 자민련 최연병 후보가 각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선 4기에는 한나라당 이종건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민선 5기부터 7기 현재까지 김석환 군수가 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석환 후보는 득표율 43.43%를 얻어 3선에 성공했습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최성경 후보와는 2.75%포인트 1,300여 표 차이인데 당시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민주당 지지가 강세였음에도 홍성 지역은 보수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는 내포 신도시의 표심입니다. 내포 권역인 홍부급의 경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1,500여 표를 더 얻었습니다. 최근 대선 결과를 봐도 11개 읍명 가운데 홍부급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 선거인 수는 홍성군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성 지역 최대 현안으로는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하는 홍성역 주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관심사입니다. 이 밖에 시승격과 서해선 삽교역 신설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예산군과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표심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조금 전 역대 홍성군수 선거 결과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 이번 순서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양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함께 보시죠. 주거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설을 이제 청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그 시설의 개수가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의 수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주거 관련 복지 정책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은 저희 청년들이 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되게 정산면이라는 곳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돈을 내고 다니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서 교통을 많이 이용 못해서 주변 지인들 통해서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교통적인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양군에는 청년들이 좀 소외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범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 할당제라든지 뭐 청년들을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내야 하다 보니까 회계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았었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좋긴 한데 결국 돈을 벌어야 이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군 자체 내에서 이렇게 그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특화된 메이커스 공간이라든지 또는 많은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 시설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창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에 이어서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다음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하고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 등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증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특히 높은 백신 접종률에 더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돼 집단 면역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쳤던 바이러스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농촌 소멸 우려가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농림어업 조사 결과 지난해 충남도 내 농가 인구는 25만 2,078명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도 농가 인구는 2019년 26만 3,124명에서 2020년 26만 6,509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한 건데요. 여기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도 농가 인구는 31.4%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전국 감소폭인 23.9%보다 7.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내 농가 인구 감소가 전국 감소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도내 농촌 소멸에 대한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내 농가 인구 증감에 대해서 코로나19와 농어민 소득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돼 귀촌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했고 2020년에 충남 농어민 수당도 처음 실시되면서 도내 농업인 등록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이유로는 자연 감소를 꼽았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10년간 계속해서 보여왔던 감소세를 지난해에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민의 소득을 공공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속되는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도내 농가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공공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참여 기반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정영 장학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 이정영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이 환경교육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안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실천하는 학생활동 참여 기회 확대,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중립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마을, 지역이 연계한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안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도내 초중고 3학력 교육과정에 연간 4회 이상의 환경교육과정 시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업 도움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남학생생태시민위원회, 생태문명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충남초록에너지학교 60교, 학생환경탐구 동아리 18교, 환경사랑 학부모 학습 공동체 8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와 학교, 마을을 연계한 학교 밖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두가 실천하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환경교육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초록발자국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초록발자국 앱은 학생들이 탄소 중립 실천 활동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앱에 등록하면 초록발자국을 부여합니다. 초록발자국은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초록발자국을 환경단체나 불이웃 단체에 기부하면 환경사랑 동행기업이 충남교육청 환경교육 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적십자 충남지사에 기탁한 기금을 환경단체의 교육활동비로 지원하거나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호, 탄소 중립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이정영 장학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임업 직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까지 임업 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은 나무를 심고 길러서 목재를 생산하는 육림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 종사자입니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하면 되고 직불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